감추는 게 고생스럽다는 얘긴가? 어? 아야! 아우, 정신을 어디다 팔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해. 이야, 이거 이명사도 질투할 줄 아나? 아니, 왜 이렇게 능글능글하실까? 글쎄, 제비족을 쫓다 보니까 나도 이 물이 들었나 봐. 응? 왜 이러세요? 저기 좀. 솜씨가 비슷한데? 사진 찍어주세요. 틀림없어요. 눈도 밝네. 응? 좀 확인해보자고. 아니, 어디 갔지? 민 대장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오래간만이에요. 상념 좀 있나요? 아, 네. 저는 시골에 가 계신 줄 알았는데요. 고기가 놀던 물을 떠날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살아요. 잘 아시면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예. 혜경 씨는 저야 그럴 자격이 없는 여자라는 거 잘 아시면서요. 실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났어요. 아, 예. 아, 그럼 나가는데 왜 알리지 않았어?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못 알아보세요. 아, 이거 날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것 봐. 정신 있어 없어? 자네 이혼하라고 내보낸 줄 알아? 송재 씨한테 당한 여자가 확인된 것만도 20명이 넘어.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여자를 농락하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아,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야? 무슨 사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첫사랑 여자라도 만난 거야? 예? 아, 아니에요. 아, 반장님. 아, 그래서 제가 저 이명사하고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요, 이 저 제비족 다룬 데는 참 국내에서. 자넨 형사 냄새 나서 안 돼. 아, 예? 아, 형사 냄새라뇨? 아, 뭐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런 말씀. 마민 형사,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송재 씨 잡아와. 네. 이제 좀 쉬었다가요. 그럴까? 아, 됐지 뭐. 여기서 쉬었다 가지. 네, 여기 앉아요. 그래, 앉아. 아, 그래요. 미스킨, 어디 가는 거야? 아이, 참. 아, 이 사람 눈치도 없이 그 참 그런 거 보고 그래요. 참. 나 또. 담배 좀 줘. 그래. 여기 자주 와야겠다. 미스 김이에요. 왜 그래, 미스킨?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저 여기 아니야, 여자가 죽었잖아. 가만있어, 죽었어. 신영사 어때?
예. 폭행당한 흔적은 없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을 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젯밤 11시쯤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뭐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데요. 이거 밤 11시에 젊은 여자가 이렇게 호젓한 곳에 혼자 왔을 리는 없고 이 차림새는 정장입니다. 이 근처 호텔이나 산장에 투숙해 있던 여자 아닐까요? 한밤중에 이런 곳에 따라왔다고 미루어 보고 그렇다면은 이 피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겠군요. 이 면식범의 소행일 수도 있고요. 우선 연고자를 찾아보도록 하고 피살자의 사진을 갖고 이 근처 숙박업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해해가지고 사체만을 유기한 것일 수도 있어. 예, 그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3박 3호에 투숙했던 여자입니다. 몇 시쯤 누구하고 함께 왔습니까? 어젯밤 10시경이었습니다. 10시. 그 여자 혼자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웬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 인상 차이를 좀... 나이는 한 40 정도 됐을까요? 이 금태 안경에 콧수염을 길렀고 예. 양복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방 어디 있습니까? 저 아침에 통기책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두 분 다 안 계시더군요. 근데 이 여자 핸드백이 그냥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산책이 나간 줄 알았죠. 그래, 이 나가는 걸 아무도 못 봤단 말입니까? 이 호텔 뒷계단 쪽으로 나가면요, 눈에 안 띄게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거든요. 이름은 조혜경. 196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28이에요. 본종이 충주로 돼 있구만. 빨리 이제 현주 쓰고 저 본종에 연락해서 연고자 좀 찾아보게. 야, 반장님, 이 피살자하고 함께 투숙했던 남자의 몽타주입니다. 아니 근데 저 민영사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반장님, 이 여자 낯이 익은 여잔데요? 어? 분명히 어디서 본 여자예요. 아, 빨리 생각해봐. 시간 없어.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봤지? 인수 씨 또 늦나 봐요. 어제도 바람 맞히던 아무래도 수상해. 미경아, 약혼까지 해는 투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못 써. 밖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집으로 오기로 한 건데 뭘 그렇게 한다리니? 아유, 그냥 어제 오기만 해봐라. 그 어제 유전하고 밤낚시 갔대잖아. 그 오드리도 눈 좀 붙이고 와야지. 한참 일할 나이에 낚시는 무슨 낚시예요? 아이고 참. 아이고.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게. 고긴 많이 잡았나? 이것 좀 보세요. 이잉어예요, 이잉어. 아니 고기를 일부러 가져왔어? 네, 이거 아주 사물 넣어서 과 잡수시면 아주 좋다는데. 어이구, 아니 이거 제법 큰데. 시를 위해서 사온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유전무님을 증인삼아 모시고 다녀왔죠. 자 어서 앉자. 아, 예. 아유. 그래, 이 고기는 누가 더 큰 걸 잡았나? 저의 불계승입니다. 오, 그 유점은 맨날 뻥을 튀기더니만 코가 납작해졌겠구만. 그래, 다음엔 나도 좀 끼워주게. 아, 네. 다음 주로 할까요? 또요? 네. 아주 잉어하고 결혼하시죠? 아유, 근데 뭐 앞만 봐도 미경 씨만큼 예쁜 잉어는 없는 거요. 아이 사람 참 넉살도 좋지. 아무리 이거라고 이거 다시 하라고. 네. 아직도 생각이 안 났어? 반장님께서 자꾸 독촉하시니까 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전과자 조회를 해보면 어떨까? 주임님, 그렇게 예쁜 여자가 설마 전과자겠습니까? 그 사람 참 촐랑대기는. 반장님,
송재식입니다. 지시하신 시간보다 1시간을 줄였습니다. 수고했어. 송재 씨, 이 사람 이거 보나마나 또 어디서 뺑뺑이 돌다가 걸렸겠지. 아이고 이 사람 좀 보게. 이 호박씨 까는 거 좀 보십시오. 에? 아유 지가 무슨 초범이라고 부끄러운 척하기는 얘 못된 사람 같은데 그냥. 이것 봐. 당신한테 걸려서 스스로 목숨 끊은 여자가 벌써 2명이야. 신고 들어온 것만도 10건이 넘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야 했더니 별로 미남도 아니고 뭔 그래. 정신 차려 있어. 자 여보, 당신. 맞아요. 그 여자예요. 미 여사님. 이 여자 그날 밤 캬바레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여자가 좀 봐봐. 나이는 28세 조혜경, 본종은 충주야. 그래, 어떻게 만난 여자야? 예, 3년 전에.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피살체로 발견됐어. 이천 온천장 부근에서. 뭐 구경 났어요? 아유, 어디 다치셨습니까? 괜찮아요. 발을 다치나 본데. 예? 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요. 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근처에는 구두방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한쪽 굽도 마저 잘라내면은 그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걸을 수도 없어요. 발목을 삐었단 말이에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세요? 아니에요. 산은 산데 의사는 아닙니다. 그럼 사기꾼이군요? 겉보세요. 자, 엎으세요. 예? 엎으세요. 이봐요. 벌건 대낮에 남자 등에 어필한 말이에요? 댁은 지금 환자예요. 싫어요. 아이고, 그거 겉보라니까요.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엎으세요. 자, 어서요. 자. 어떡하지? 괜찮아요. 자. 혼자 사세요? 한 직장에 있는 언니하고요. 회사 다니십니까? 좀 특별한 직업이에요. 카지노 딜러예요. 그 정도예요. 그 뒤로 몇 번 만나서 차 마시고 또 쉬는 날은 뭐 영화 몇 번 가고 그래 그 정도입니다. 3년 만에 만났다면서. 그동안 왜 연락 끊긴 기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집도 이사를 하고요. 그 전화도 없었다고요. 화 여사. 예. 그저 피살자하고 소지품에서 나온 그 세탁소 영수증 어디 있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 그 동네를 찾아보면 그 집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뭐 남자 관계도 나오지 않을까? 예, 나가보겠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가봐. 네. 저 이명사. 기자들한테 말이야. 공개 수사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저기 사진하고 이 자료 하나 줘. 맞아. 수고하십니다. 예. 저 영수증 말입니다. 이 집 거 맞는 좀 봐주십시오.
조혜경 시댁입니까? 어떻게 오셨는데요? 예, 경찰입니다. 이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분 여기서 사시는 분 맞습니까? 네, 저하고 같이 있어요. 언제쯤 집에서 나갔습니까? 그저께 저녁 때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네, 이제 살해됐습니다. 오빠요. 그 애가 왜? 아직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뭐 짐작되는 것이라도 없습니까? 못 남기지. 이 꼴이 되려고. 불쌍하게. 까지는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룸사롱 생활도 했고. 최근엔 뭘 했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캬바레에도 나가고. 호스테스였습니까? 아니에요. 일종의 여자 제비족 같은 거였어요. 저하고 같은 룸사롱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혜경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남자고 다 넘어갔어요. 돈푼께나 있어 보이는 사장족들, 재벌이세들. 혜경이가 일단 찍으면 다 넘어갔어요. 제비족들이 춤바람난 부녀자들 상대로 쓴 수법을 남자한테 이용한 거예요. 굵직한 상대를 만나 관계를 맺고 그걸 미끼로 돈을 울고낸 거예요. 그렇지만 돈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억대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현지적 노릇을 해달라는 제일교포가 있었는데 혜경은 그날부터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앤 어느 한 남자한테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모든 남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복수하겠다는 식이었어요. 복수를 하다뇨?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에 뭔가 한이 맺힌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좀 보십시오. 그 사람 아십니까? 최근에 만난 남자 중에 하나예요. 캬바레에서 만났어요. 저 남자 누구예요? 예. 좀 웃기는 친구인데요. 전에 여기 들어갈 때 제비 중에서도 이게 아주 풋내기였어요. 근데 큰 걸 하나 물었나 봐요. 저 지금은 무슨 회사 부장이 됐어요. 혜경아, 나가자. 이런 데는 비위 안 맞아.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예. 저기 아가씨 말입니다. 일본에서 왔는데요. 뭐 이 안에 춤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선생님 정도라면 한곡 추겠다는데. 이야, 역시 부장님은 다르군요. 네? 사람 볼 줄 아는데. 그렇게 소원이라는데 가서 한번 잡아주시죠. 그러죠 뭐. 네? 괜찮은데. 자, 한번 원대를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나가시죠. 한번 추실까요?
그 이유를 저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혜경이 모든 걸 저한테 다 털어놓지는 않았어요. 특히 남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진에 관해서도 잘 모르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그래요, 맞아요. 형사분을 좋아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자긴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뒤를 캐러든 형사분이었었다고. 세상을 알고 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어리석었다고요. 민형사, 그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언젠가 같이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거기 있는 그 사진사 아가씨가 찍은 겁니다. 그 사진을 갖고 오시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민형사 직업 밝히지 않았어? 카지노 딜러라고 하길래 어쩐지 형사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근데 형사라는 걸 알고 자네하고의 교제를 끊었다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여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어쨌든 저도 그때는 그 여자한테는 아주 순수했었습니다. 자네도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야. 예? 그 여자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모두 용의자 아니겠어? 그 범인은 제가 잡겠습니다. 꼭 내 손으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제비 출신란 말이야. 송재 씨가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응? 알고 말고요. 이놈 박인수 내가 출세시켜준 놈입니다. 글쎄 자세히 좀 말 좀 해봐요. 서울 장안에서 헌다는 뺑뺑이 쳐놓고 나한테 한두 수 안 배운 놈 있나요? 이 친구는 그래도 대학물까지 먹은 녀석이라서 말귀를 잘 알아듣더라고요. 외판을 하던 녀석인데요. 보니까 쓸만해서 제가 픽업했습니다. 호대 좋고 말솜씨 괜찮아서 한동안 내가 데려다니면서 돈풍이나 만지게 해줬죠. 근데 요즘은 손 썼다고 하던데. 예, 요즘은 갑자기 안 보이길래 또 누굴 잘못 건드려서 아주 가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놈을 만난 지가 언제더라? 한 달쯤 됐나요? 우연히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나 취직했어. 취직? 자식이 웃기네 이거. 야, 10명이 넘는 네 전속은 다 어떡하고 한 달 월사금이 5장도 넘는다는 소문 났던데 그걸 다 팽개치고 월급쟁이나 한단 말이야? 나도 출세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출세? 자넨 아직 날 잘 몰라. 내게는 야심이 있어. 그것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중이야. 멀리 떨어져서 나를 잘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자네가 보기에도 내가 큰 고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날 찾아오게. 나도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자네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 너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알고 봤더니 그 녀석 쌍팔년도 수법 써먹은 거예요. 아니 이 쌍팔년도 수법이라니.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다. 어떻게 하는 거야? 손 놓지 못해. 넌 누구야? 에?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고시낙방 10번하고 11번째 도전하는 고시생이라고 했더나요? 아무튼 외동딸을 구해준 운인이니까 사장님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알아보니까 정말 법대 출신이죠. 허우대 좋죠. 말도 잘하거든요. 잘 기르면 사위제목으로 쓸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세상 모르는 아가씨 하나 정도 녹이는 것쯤은요, 그 녀석한테는 식은 죽 먹기였을 테니까요. 아니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걸 어떻게? 이 여자 살해당했다는 신문기사 아직 못 보셨어요? 예? 죽어요? 이 여자가요? 그 여자 수첩에 이 사진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 찍어주고 얼마나 받았어요? 저 돈 때문에 이런 짓 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여자 사정이 아주 딱해서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쯤 전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겠느냐고 그랬더니 부탁할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하나 살림 셈 치시고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전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어요. 전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번 돈이지만 저는 그 돈을 제 딴에는 보람 있게 쓰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학비를 대줬어요. 6년 동안요. 그 사람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난 그 사람이 자립할 능력이 생기면 저하고 결혼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군요. 그렇죠? 저도 그 사람을 만나길 전엔 회사에 다녔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사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빠졌던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로군요. 지금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여자는요, 부잣집 외동딸이래요. 아, 글쎄 요즘 세상에는 돈으로 사이감을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아, 죽다니요? 보라는 듯이 더 잘 살아야죠. 아가씨는 오기도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절 만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작별을 한 건 아니구만요. 그걸 그쪽 여자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럼 그 남자는 다시 나한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이... 그 사람과 저와 같이 있는 걸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 사람 몰래요. 아, 그러니까 그 사진을 여자 쪽으로 보내면은 그 사진을 보고 여자가 기겁을 하고 달아날 것이다. 선생님, 제발 좀 부탁드려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네? 그렇게 돼서 이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그 여자 사정이 하도 딱해서요. 그런 짓이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께 밤에 조혜경 씨와 극동 캐바레 갔었죠? 아, 그런 것까지 어떻게... 예. 그동안 수고했다고 술 한잔 산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기 놀러온 여자들하고만 전 춤을 췄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예, 집으로 갔습니다. 캐바레 앞에서 헤어졌어요. 그게 그 여자하고 마지막 헤어진 밤이 될 줄이야. 응? 저 박인수 씨 맞죠? 네.
누구십니까? 예, 경찰입니다. 아,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조혜경 씨 기사 신문에서 봤습니다.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네,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전 떳떳지 못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 인생을 통틀어 극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전 곧 그 생활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정식으로 이 시험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특채된 셈이죠. 사장 따님을 우연히 도와준 일이 있어서요. 제가 제비 생활을 했다는 걸 그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차마 밝힐 수가 없었어요. 전 지금 살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춰내서 저를 파멸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조혜경 씨와의 관계입니다. 캬바레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입니다. 그쪽에서 노골적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이따가 제일교포라고 소개를 해서 호기심도 동했고요. 안 그래도 동경지사에 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여자를 알아두면 편리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선생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요. 아마 제가 먼저 아가씨를 봤던 아가씨만 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말 잘하시는군요. 우리 아빠는 한국 분이세요. 집에서는 모두 한국말로만 해요. 식구들이 다요. 우리 아빠는 30년이 넘도록 동경에만 계셨지만요. 아직 귀화하지 않으셨어요. 참, 선생님 성함은요? 저의 한국 이름은요, 혜경이에요. 조혜경. 박인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춤바람이 났어도 자기 신분이나 전화번호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 탈선 유분의 마지막 보루이죠. 그런데 제비 출신인 제가 그 상식을 깜빡 잊어먹은 겁니다. 이 돈을 요구해 왔나요? 물론입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걸 우리 사장님 댁으로 보내겠다고. 그러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요. 꼼짝없이 덜미를 잡힌 거예요. 어느 틈에 사장님 댁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더라고요. 그거부터 그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옛날에 제가 춤바람 난 여자들한테 하던 수법 그대로 제가 당한 겁니다. 누가 전화했어? 우리 사장님 댁으로 누가 전화했느냐고.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요, 안 계시다고 그래서 혹시 사장님 댁에 가 계시... 제발 그러지 마.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잖아.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아니, 아파트 처분해서 부탁을 들어줬잖아. 나더러 더 이상 어쩌란 말이야. 아니, 도대체 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래? 너도 사람이잖아.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 이 사진 그 사장님 댁으로 발송하겠어요? 지독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살았던 적이 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같이 이런 방법은 안 썼어. 너처럼 악독스럽지 않았단 말이야. 드디어 본색을 나타내는군.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 내가 어느 날 왜 옆구리 된지 알아요? 여고 때 난 엄마 뒤를 밟아서 못 볼 것을 봤어. 엄마는 춤바람이 나서 집안을 망쳐버렸어. 난 여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어. 엄마는 자살을 해버리셨고 아빠는 혈압으로 쓰러지셨어. 당신 같은 인간들 마지막 하나까지도 난 복수를 할 거야.
난 그 길에서 손을 떼인 사람이야. 잘못을 여치고 새 생활을 시작했어. 그걸 이용해서 출세하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어. 난 당신이 다시 제비족 신세가 될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이 살해 동기는 충분한데 문제는 알리바입니다. 이 사건 현장은 이천 온천장 부근이고 그리고 박인수라는 사람은 그날 밤 원주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를 갔었대요. 그 일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영동 고속도로상 문막 근처에서 자동차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차는 어떻게 고쳤대? 30리길을 걸어가서 배터리집 기술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 유점란 사람은 차에 혼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박인수 혼자서 이 2시간 동안 어디를 다녀온 건데. 하지만은 문막에서 사건 현장인 이천까지 그리고 자동차는 고장난 상태였었어요. 아무튼 이 2시간 동안 박인수 혼자 있었어. 이봐 민양사. 네. 그저 문막에서 이천까지 승용차로 다 몇 분 거리인지 알아봐. 네. 아니 반장님, 이 박인수 씨 차는 고속도로 사서 고장나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알아보려면 알아봐. 저 반장님, 지도로 보니까 문막에서 이천까지 별로 멀지 않는 거리인데요.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말고 국도도 있어요. 여기요. 부장님, 좀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들어오시면 이걸 전해드리라고. 박인수 선생, 조혜경 씨 살인 사건에 대해 당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조혜경 씨와 같이 있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사진 찍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테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저울 씨다. 난 조혜경 씨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조혜경 씨의 마지막 모습까지 찍고 말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지막 사진 속의 남자는 박인수 씨,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취조하던 형사도 박인수 씨의 알리바이를 강조하더군요. 박인수 씨는 그 시간에 문막 근처 고속도로 상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문막에서 이천까지 국도를 통해 자동차로 달린다면 왕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당신 정말로 걸어서 30리길을 밭대리집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차를 운전한 거는 박 부장이죠. 박 부장한테도 차가 있을 텐데 왜 유 전무님 차를 갖고 갔었습니까? 아, 예. 그 박 부장 차는 수리를 하려고 공장에 넣었다고 그러더군요. 그 차가 이천 부근 국도상에서 교통승객한테 속도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1일 밤 11시경 말입니다. 그 일일날 밤이라면은 이 박 부장하고 저하고 밤 낚시를 갔던 날인데요. 유 전무님 차 가끔 말썽 부려요? 아닙니다. 그 새 차라서 별로. 네. 그런데 배터리 기술자가 와서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글쎄요. 그 차에 연결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던데 예전 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고속도로 상에는 그 순찰차가 수시로 다니는데 수차차 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박 부장이 이 순찰차를 기다리다가는 날이 새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술자를 데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박 부장이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시간쯤은 걸렸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생각 안 하셨었어요? 캄캄한 밤이고 이 초행길이라서 이 빠떼지 집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뭘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 교통위반 때문에 찾아오신 건 알 테고. 자, 이제 저의 편지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조혜경 씨의 마지막 순간 함께했던 그 40대 남자의 사진을 TV 화면만하게 확대 현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수염을 없애고 금태 안경을 없애고 흰머리를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얼굴은 바로 박인수 씨 당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사진을 경찰에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결론만 남았군요. 전 서울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사진관을 하고 있는 가난한 사진사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원판을 선생님께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목이 좋은 중심지로 가게를 옮길 돈만 마련된다면 말입니다. 박인수요. 압니다. 천만 원입니다. 원판을 주세요. 그 여자를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양심에 찔려서요? 그 여자 죽을 짓을 했어요. 나로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서 원판을 줘요. 아니 이건 그 사진이 아니잖아. 난 범행 현장을 찍진 못했어요. 뭐라고? 잠깐. 그 여잔 죽을 짓을 했어요. 나로선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젠 더 할 말이 없죠. 너까지 해쳐버리고 말겠어. 알겠어! 왜 이래요? 왜 나 이태성 씨, 당신도 제비 좀 물들었구만. 사장 딸과 결혼을 포기했다면 조혜경을 죽이지 않아도 됐겠지. 6월 1일 밤 문막 부근 국도에서 당신 차 서울 일로의 2386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이 있어. 그 당시에는 문막 근처 고속도로에서 차를 일부러 고장낸 거야. 그래서 유전물을 차에 남겨두고 당신은 배터리 가게에 가서 기술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국도로를 따라서 내려갔어. 거기에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당신 차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그 차로 2층을 향해 달렸어. 거기서 조혜경을 살해하고 문막까지 와서 당신 차를 다시 감췄지. 그리고 배터리 집에 가서 기술자를 데리고 유전무가 기다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나타난 거야. 문막에서 2층까지 국도로 달려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어. 당신이 또 한 대의 차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으라고는 상상도 못할 줄 알았지. 밤 10시 50분쯤 이천 온천장 호텔 앞에 도착해서 변장을 하고 혜경이가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모습 어때? 그렇게 남의 눈이 무서운가요? 어이, 밤 공기가 좋은데 우리 바람 좀 쐴까? 이상할 정도로
그 여자는 내가 놓은 덫에 순순히 걸려 들어왔어요. 사신사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애가 일기를 쓰고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그의 짐을 정리하려고 농으로 옮기니까 농 밑에 그 일기장이. 박인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 결국 그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죽음. 요즘 들어서 나는 문득문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빗나간 인생, 아둥바둥 매달릴 이유가 없다. 그가 죽이려 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도 끝나겠지. 그래. 더러운 인생들은 모두 끝나야 돼. 그 여자는 뱀처럼 지독한 여자예요. 덫에 걸린 건 접니다. 내가 그 여자 덫에 걸린 거예요. 그 여자 덫에 걸린 건 바로 나예요. 그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물그 시절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덫에 걸린 건 나란 말이에요. 나!